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가 하기 싫어하는데 오늘 억지로 네. 하는데 마스크도 안 벗겠다고 막 오늘 그러는데 완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 정도는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내면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오답을 낼 확률도 있는 거고, 다만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어떤 추정 방식에 따라서 할 뿐인데,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뭐 그때 자신에게 의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도 자료가 나온 뒤에 왜 이렇게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진아 연구원 이렇게 많이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금감원에 뭘 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그 SN 투자자 협회에서 막 비판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까지 저러시는 거 보면 SM에 대해서 뭐가 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안진아 연구원한테 좀 더 리서치를 하라고 했고, 서치 그거는 아마 할 것 같고, 아마도 핵심은 이거 같아요. 좀 다른 사람들은 적자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당신 혼자 적자라고 해? 뭐 이거 요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엔터 4분기 프리뷰 자료를 묶어서 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빅히트, JYP 그리고 YG, SM을 냈는데, 숫자 추정치를 바꾼 거는 사실 SM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정치 조정을 했었고, SM의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숫자를 바꾼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론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럴 거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냈었던 숫자 부분에서부터 이제 이의가 제기가 되지 않았어야 됐나 일단 싶고요. 일단 4분기 때 저는 숫자를 이제 SM 부분을 바뀐 거는 크게 없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3분기에 적자를 냈었고, 유일하게 엔터 3사 4사 중에 4분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안진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네, 저의 개인적인 추정치에 따른 숫자이고요. 그리고 본업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제 보고서 제목에도 3분기 때부터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업은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이외에 연결 자회사들이 전분기부터 지속해서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구조이고, 아무래도 좀 일본의 SMJ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대부분 공연에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좀 제한된 상황이고, 매출은 공백이지만 이제 고정비성 비용은 지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적자 기조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걸 본업에서 얼만큼 메이크업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턴어라운드 할지 이익단이 플러스가 날지는 좀 결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기조로 보이거나 아니면 적자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이제 저는 좀 앞으로는 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쉽진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추정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IR과 통화를 하고 이제 저의 이제 베이스 기반에 의한 추정치는 여전히 좀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거는 안진아 연구원의 틀로 바라본 것이고, 저희가 그 실적을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죠.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좋은 거를 일부러 안 좋게 쓴다거나 안 좋은데 좋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왜 이걸 녹음을 하냐면, 이거 막 애널리스트들한테 어쩔 때는 좋다고 말한다고 막 뭐라 하다 좀만 약간 톤 다운하면 이제 막 또 난리가 나고 이러니, 저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자꾸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브로커를 만들어서 이제 브로커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보고,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의 어떤 아픔 좀 이렇게 여러 마음들 달래주고 또 같이 가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저희 의견을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주주분들이 좀 속상해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한번 더 뒤져보라고 해서 뒤져보고, 두 번째 이 자료의 목표는 이것도 전 약간 빅히트가 오버행 이슈가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오버행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빅히트를 탑픽으로 제시했더라고요. 원래 빅히트는 이닛할 때부터 탑픽이었고요. 그런 수급적인 이슈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이제 오버행이 풀리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일단 3개월 락업이 풀렸었고 보호 예수 물량도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주가 변동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나한테 근데 막 따지듯이 지르지 말아요. 당신한테. 아침부터 이렇게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막. 제가 신경질을 내진 아까도 좀 않았는데 방송 좀 해달랬더니 하기 싫어요. 아니. 하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럴수록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네네.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뭐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그분들도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오해를 아니, 하시고 그게 댓글이 아니라니까. 또 앞으로 달릴 아니, 것 같은데 당신이 네. 뭐 내가 이제 SM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서로 오다게 SM 뭐 당신 분석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더니 이제 막 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네. IR 자료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저요? 아니면 아니, 그분이? 그분들도. 네네네네. 저도 뭐 그 베이스를 가지고 추정을 그래요. 그거는 여기서 적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을 냅시다. 더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좀 더 우리 다혈질이기 때문에 또 네? 저한테 뭐라고 아 이렇게 할지 하면 오해하시잖아요. 왜? 아 오해하시고 막 아프다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방송이 아니라니까요. 선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안진아 연구원도 힘을 내서 하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그게 떠나서 과연 딴 애널리스트들의 좀 추정치 봤더니 흑자로 해놓은 데가 많길래 어디 말씀하시는 아까 나한테 말해줬던 거. SM이요? SM. SM은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것 그런 같고 부분들 한번 고민을 더 해보자는 네. 얘기고 아, 그걸로 저- 끝내고 네, 우리 네. 이제 이 자료 갖고 합시다. 우리 1월 18일 날 나온 엔터 네. 자료 네네. 페이지 시간이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4분기를 한번 돌아보는 자료를 썼고 4분기를 이제 보면서 2021년도 어떤 엔터사들이 주요 업사이드가 있을지 좀 중점을 두고 자료를 썼고요. 일단 4분기 프리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4개 엔터사 모두 이제 2분기 저점, 3분기 반등, 그리고 4분기 때 연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한 4페이지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페이지. 네. 4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앨범 판매량을 집계한 차트를 실어 놓았고요.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라던가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앨범 발매를 통해서 앨범 발매를 좀 자주 하거나 이런 판매를 좀 최대화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10년 내 보면 거의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음반 판매량이 최대치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요 4개 기획사 합산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한 2,6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4분기에 판매가 된 비중이 거의 1,100만 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4분기에 몰아서 좀 판매가 많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앨범 발매가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일부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히트 레이블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예정이 있었지만 코로나 3차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YG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 유튜브를 통한 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이 1월 달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4분기는 3분기 때보다 좀 톤 다운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콘서트를 열었을 때 이제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MD 굿즈 매출이 다소 좀 4분기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슬로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빅히트나 이제 YG 중심으로 콘서트 그리고 MD 부분 쪽은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1분기로 갈수록 이연돼서 뭐 잡히거나 추후에 인식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4개 합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은 한 6,231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페이지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2페이지요. 네. 이 페이지 얘기를 네. 해줘야지 내가. 네, 그래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61억 원 정도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K-팝 글로벌 스타라던가 이런 위상이 높아지면서 앨범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이에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온라인의 매체를 통한 이런 수익 창출도 좀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호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다시 봐주시면 제가 앨범 판매량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빅히트 같은 경우는 4분기에만 한 477만 장을 판매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NCT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한 361만 장 정도 판매를 했었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그 러브시컬스 정규 앨범이 누적 판매율이 120만 장이 넘은 상황입니다. 넘겼고 이제 신인 그룹 이 이제 한 40만 장 정도, 30만 장 정도 판매를 하면서 168만 정도 판매를 한 상황이고요. JYP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장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빅4 기획사들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모두 컴백이 좀 집중되면서 1000만 장 이상 판매를 올리는 이런 시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엔터사별 음반 판매로 보면 당연히 뭐 음반 판매로도 이제 빅히트가 최선 호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업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0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빅히트 쪽그 빅히트를 마이크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저한테도 와서 제가 이제 어디다 이제 얘기했더니 이거 오버행 이슈가 부담스럽지 않아? 이걸 다들 꺼내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일단은 지난주 하여튼 빅히트 얘기하다가 중간 녹음해 주죠. 그래서 10페이지부터 합시다. 네, 그래서 10페이지 빅히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실적 자체에 의한 펀더멘탈로 이제 펀더멘탈에 근거한 숫자 추정치로 이제 말씀을 다 사사 모두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단은 레이블 콘서트나 이제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 앨범 수량도 저는 좀 공격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앨범 판매량이 제 추정치 대비 소폭 하회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이전 추정치 대비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앨범이라던가 이런 온라인 콘서트가 좀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BTS DVD 판매라던가 이런 레이블 판매 그리고 게임사 IP 매출, 게임사 합작을 통한 이제 IP 이런 로열티 수수료 같은 매출이 추가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크게 이제 이전과는 달라질 부분이 그렇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티스트 정산 수수료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간접 매출 중에서도 좀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영업이익 추정치에 있어서는 원래도 좀 보수적으로 했었는데요. 일회성 비용이 나갈 것들이 많아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좀 적게 추정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애드업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500억 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600억 원까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콘서트가 부진하고 오프라인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앨범 판매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MD 라이선싱 부분이 3분기 때 간접 매출 부분이 한 65% 정도 차지를 했는데 4분기 갈수록 이제 65% 이상인 한 70% 가까이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를 놓고 보자면 사실 하반기 때 BTS의 온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오프라인 월드 투어가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콘서트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면 엔터사 전반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는 맞고 이익적인 모멘텀에서도 업사이드가 유효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온라인 콘서트가 이제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시간에서 이제 아티스트와 팬분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된다면 여행 수요가 이연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엔터사에게도 이제 한 번 더 이익 레벨 점프업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콘서트가 재개된다면 이제 가장 크게 수혜가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히트 그리고 YG, SM,
JYP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BTS는 월드 투어를 1년 중에 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나가고 있고 연 40회에서 5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한 40에서 50억 정도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 대상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된다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재개될 시에는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공연 매출 업사이드가 유효하다라고 빅히트 같은 경우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YG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나 그리고 빅뱅에 대한 연내 컴백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히트를 제외하고 나서 3사 중에서도 콘서트에 있어서 좀 강점을 보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빅히트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 보유하고 있고, 원래 콘서트에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YG가 수혜를 순차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페이지? 제가 지금 빅히트 말씀드리다가 콘서트 나와서 자연스럽게 YG로 넘어갔었는데요. 빅히트가 이제 오케이, 뭐 나도 뭐 이거는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컨설은 어때요? 다들 엔터 담당자들 빅히트가 좀 많이 오래 쉬었잖아요. 상장 이후에. 최근에들 그래서 다시들 주목들 하나요? 뭐 컨센서스는 뭐 제가 막 그렇게 다 모든 증권사들을 확인을 하진 않지만 앞에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앞에 8페이지에 제가 엔터 4사 실적 추정 테이블을 쭉 실어 놓았고, 뭐 매출액이나 뭐 이익단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컨센을 말씀드리면 빅히트 4분기 3,3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544억 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정치 때 이제 매출액은 3,576억 원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상향 조정해서 6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YG로 넘어가요? 네, YG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앨범 판매 순에서도 YG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기점으로 명백히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고요. 2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페이지. 네.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때 앨범 판매가 이제 단연 좀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앨범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누적 앨범 판매 기준으로 뭐 트레저랑 이제 러브시컬스 합해서 140만 장 넘게 판매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사실상 아티스트 활동이 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저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좀 4분기 매출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분기에도 메인 아티스트는 이제 트레저 신인 그룹, 보이그룹과 이제 블랙핑크로 이제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11일 날 이미 컴백을 했습니다. 트레저 보이그룹은 지속해서 앨범 발매를 공백기 없이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1월 27일에 온라인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완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로제 솔로가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를 시작으로 이제 리사도 솔로 음반 앨범을 데뷔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도 이제 블랙핑크와 트레저 정도가 열심히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좀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는 빅뱅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GD 그리고 태양이 솔로 앨범을 준비하는 걸로는 이제 모두들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뭐 컴백할지 정해지진 않는 상황인데 연내 빅뱅에 대한 컴백 기대감도 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앨범 같은 경우는 걸그룹이지만 유일하게 좀 밀리언셀러를 트와이스 다음으로 이제 기록하는 저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 매출은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또 Y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트렌드를 가장 뭐 빅히트 다음으로 잘 빨리 캐치업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한 4분기 때는 한 165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 굿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이제 뭐 블랙핑크 관련한 이런 굿즈들이 판매가 해외에서 잘 이루어져서
좀 높게 추정을 했었는데 콘서트도 열리기 때문에 한 120억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봤었지만 콘서트가 이제 1월 달로 이연이 되면서 한 100억 원 언더인 한 89억 원으로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열티 같은 부분도 3분기 때 일시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4분기 때는 이러한 로열티 반영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5% 감소한 한 28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같은 경우도 콘서트는 부재하지만 이를 메이크업 할 만한 아티스트 보유라던가 나머지 앨범 판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도 굉장히 잘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콘서트 재개 시 빅히트 다음으로 업사이드가 유효해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네, 제가 그리고 말씀을 대부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네, JYP 같은 경우는 나는 JYP를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JYP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앨범 판매량이 네, 앨범 판매량 위주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2집 정규 컴백 앨범이 45만 장 정도 판매를 했고요. 일본의 싱글 앨범, 오리콘 차트에 있는 게 한 10만 장 정도 판매를 해서 총 55만 장 정도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갓세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재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이제 갓세븐 같은 경우는 30만 장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4분기 때 활동이 없었지만 일단 11월 달에 일본 앨범에서 한 10만 장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니쥬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12월 초에 이제 12월 4일 날 데뷔를 하고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휩쓸면서 이제 40만 장, 45만 장 정도 지금 누적 기준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티스트 합산을 했을 때 100만 장을 넘긴 상황이고요. 일단 걸그룹 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탄탄한데 이제 보이그룹이 갓세븐과 스트레이키즈 2인 체제에서 이제 갓세븐은 올해로 이제 계약 만료가 2020년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19페이지 36번에 차트를 실어놨는데요. 갓세븐보다 이전에 앨범 판매량이 저조했지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앨범 판매량 기준이나 유튜브 조회수로 봤을 때는 갓세븐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앨범 판매량과 저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좀 성장한 그룹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신규 보이그룹이 세 그룹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갓세븐 해체로 인한 앨범 판매 공백기라던가 이러한 걱정들은 좀 다소 그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입니다. 급해하는 게 지금 10시 세미나 때문이죠. 네, 그래서 출발하자고 계속 연락 오는 것 같으니까. 네. 하여튼 오늘 급하게 제가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내가 녹음을 하자고 했던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안진아 연구원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네? 힘들었죠. 뭐 사실 힘들어한 건 아닌데 좀 당황했고 저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고 해서 들어보고 숫자 추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신이 아니니까 모든 면에서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최대한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저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그런 의견이 나온다 해서 그거 의견에 따라서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전 컨센도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약간 제가 그걸 보면 따라가게 될까봐 저도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컨설을 잘 안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NLS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지금 일정이 제가 했던 있는데, 거는 너무 그런 거 하고 민감하게 저희가 말해서 빠지고 저희가 말해서 오른다면 얼마나 세상이 쉬워요. 저희가 말해서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하여튼 다만 저희도 그때 저희가 맡은 부분들을 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놓친 부분들은 체크하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들어가고 빨리 가야지 늦겠다. 네.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